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연애하고 이별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연애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연애세포가 말라버린 중년에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중년에는 외모도 젊었을 때처럼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열정도 식어버린 상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연애하고 이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했던 버라이어티 먹보와 털보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출연한 거 보신 적 있나요? 해당 방영분에서 이효리는 남편 이상순이 TV를 볼 때 당신 전 남친을 안 보려면 뉴스나 봐야 돼 라고 말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 말에 이상순은 그냥 다 내려놓고 봐야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연예계 인꼬 부부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효리는 결혼 전 연애를 많이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연애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대중들에게 호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연애관은 그녀의 스타일만큼 쿨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연애 박사 이효리가 밝힌 연애관 및 여러 심리학 논문을 바탕으로 제대로 연애하고 이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대로 연애하고 이별하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연애는 다다익선. 이효리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연인들은 더 나은 연애로 발돋움하게 해주는 교재와도 같다며 2012년 방송된 SBS 힐링 캠프에서 말했는데요. 연애 자체가 자신과 맞는 사람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야 자신과 맞는 사람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과 만나기. 연애를 하면 자연스레 취향도 바뀌게 됩니다.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음식 취향, 음악 취향 등 상대에게 맞춰주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심할 경우 연애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효리는 과거 남자친구가 힙합은 절대 듣지 않고 발라드만 듣는 취향이어서 힙합을 들을 때면 몰래 들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년도 못 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죠. 따라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연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예의 있는 이별하기.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효리는 이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간 둘이 함께 싸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2013년 방송된 스토리온 우먼쇼에서 직접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말할 때는 절대 전화나 문자가 아닌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 상대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조정 기간을 2달 정도 둔다고 말했어요. 그 기간 동안 상대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다 들어준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게 못할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는 오랜 연인은 한때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의리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본 가장 끔찍한 이별 통보는 무엇이었나요? 일리노이주 주립대 연구진이 남녀 135명을 상대로 가장 충격적인 이별 통보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심리학 연구진이 직접 밝힌 최악의 이별 통보 유형 3가지 알려드릴게요. 3위, 일방적인 통보나 회피. 다짜고짜 헤어지재요. 난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 다 정리하고 와서 헤어지자는 말만 툭 던지고 사라지기가 3위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다 끊겼어요. 전화를 수백 통 걸고 문자를 보내도 다 일십. 그대로 헤어졌죠. 이런 식으로 난데없이 연락 끊고 꽁꽁 숨어버리고 왜 헤어지고 싶은지 일말의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저 혼자 이별을 구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의 충격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건 정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2위, 제3자가 전해온 이별. 헤어지자는 말을 걔 친구한테 들었어요. 직접 말하기 미안하다나? 그게 더 어이없었죠.
상대와 직접 마주하고 얘기하는 게 싫어서 제3자를 앞세우고 이별하는 건데요. 애인이 이렇게 비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나 예정마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연애를 시작한 게 당사자 두 사람이었듯이 연애를 끝내는 것도 그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다음 1위, 메시지 통보. 대망의 1위는 바로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는 겁니다. 전화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는 카톡 하나가 전부. 이런 말 미안한데 그만하자 우리.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하나 딸랑 보내고 이별을 통보하는 거죠.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고 서로 좋아졌던 사이가 텍스트 몇 글자로 다 끝났다고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가벼웠나 하는 회의감부터 들 거예요. 문자로 하는 이별 통보는 생각보다 훨씬 무성의하고 이기적인 방법이랍니다. 그럼 이별 후유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뉴 브런스윅 대학의 연구진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얼마 전 이별한 남녀 271명과 심도 있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랬더니 헤어진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 이별 후유증을 더 오래,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심리학 연구진이 정리한 이별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자책하지 말기.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 나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이별의 책임은 단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잘못이 컸어도 둘이 잘 안 맞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자기 탓만 하고 있으면 다음 연애를 할 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인이 싸울 때마다 또 내 잘못이겠지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뒷담화하지 말기. 이별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헤어지고 나서 전 애인을 끊임없이 흉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만 곱씹다 보면 좋았던 추억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내 연애는 엉망진창이었다는 후회와 불쾌감만 남아요. 주변 사람들도 전 애인을 욕하고 다니는 당신을 곱게 보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전 애인을 모두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말이죠. 자칫 주변 친구들까지 잃을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전 애인 흔적 쫓지 않기. 과거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헤어진 연인의 SNS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전체의 50에서 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에 따르면 전 애인의 SNS를 훔쳐보는 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SNS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헤어진 연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샅샅이 알게 되니까요. 헤어진 연인을 못 잊어 슬픈 마음은 알겠지만 SNS 염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전 연인을 자꾸 떠올리며 그나 그녀의 SNS를 들락거릴수록 이별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 사람의 흔적을 쫓는 행동이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을 끊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움은 물론 아픔이나 분노도 말이죠. 심지어 심리학자들은 전 애인의 SNS를 서성이는 게 스토킹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마치 중독 같은 행동인 거죠. 이제는 인정하세요. 두 분의 연애는 끝났습니다. 이별 후에는 확실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연애하고 이별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제대로 연애하고 이별하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연애는 다다익선. 두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과 만나기. 세 번째, 예의 있는 이별하기. 네 번째, 자책하지 말기. 다섯 번째, 뒷담화하지 말기. 여섯 번째, 전 애인 흔적 쫓지 않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